혹시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수사 외압으로 해결합니까? 해병대원 순직 사건도 외압으로 무마시키려 들더니 마약 사건도 외압으로 무마시키려 들었습니다. 2023년 10월 250만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인 시가 2,200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다국적 마약 유통 조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등포 수사팀은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담당 영등포서 백혜룡 형사 2과장은 당시 세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관 관련 브리핑 내용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영등포 서장 김찬수 총경,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는 지난 2월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실 발령받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두 번째, 당시 서울청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 1년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 정감으로 2계급 승진, 현 경기 남부경찰청장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마약 사건과 직접 관련도 없었던 당시 서울청 조병노 생활안전부장도 등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우리는 이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조병노 경무관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파견 이력이 있고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 최경희는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의 멋잼 해병 단체방 멤버입니다.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이 수사 외압 건으로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하고 징계 요청을 직접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불문. 최근 5년간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중에 유일한 불문 처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최정점에 있는 경찰청장, 그 이상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이는데요. 수사 외압건에 대한 감찰 지시가 또다시 외압으로 덮였습니다. 바로 이 조병노 경무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이자 해병대 순직 사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하는 데 VIP를 앞장 세운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의 녹취 속 등장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약 수사 외압에서는 수사팀의 전화는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에서는 회수는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 뭔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종호, 그리고 이종호가 말하는 우리, 이종호와 우리를 파헤쳐야 합니다. 티몬 위메프 사건이 판매자, 대금 지연 등으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티몬 위메프 채권 자산을 동결시켰고 회생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관리 시일은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 판매자들의 줄도산이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는 5,600억 유동성 투입한다고 했는데 판매자들은 코로나 때 대출 지원 받은 것도 못 갚아서 폐업한다고 난리인데 또 대출해주냐고 아우성입니다. 결국 판매자들에게 늘어나는 것은 빚뿐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Q10 인수자금에 정산대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였나요? 이미 2년간 사태를 방치하여 피해의 규모를 키운 정부는 판매자들의 생명을 연명하게 만들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